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부부싸움 한 일이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부부간에 싸움을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까? 보통 부부싸움은 며칠씩 가요? 하루 만에 다 풀리는 사람분 앞에는 하루 내에 풀리는 분들. 하루 만에, 예, 아주 좋은 분들이 아주요. 어떤 분들은 조사해보면요, 한 달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부부간의 메시지를 직접 오지 않고 자녀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주고받고. 근데 부부싸움 갈등하게 되면은 싸운 다음에 여러분들 딱 붙어서 이렇게 잡니까?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서 잡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돌아누워 자요? 혹시 손발이 이렇게 닿으면 어때요? 더 가까이 가요? 아니면 손을 떼요? 탁 잘라요? 왜 손을 떼죠? 혹시 내가 당신하고 화해하자고 하는 그 신호를 알아들을까 착각할까 봐서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부부간에? 자존심 부릴 데가 없어서 그렇게 부부간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참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화해하라 그랬어요. 갈등은 모든 결혼 생활에 다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요. 갈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응? 어디? 천국. 천국. 네. 예, 맞아요. 사실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또 혼자 살면은요, 또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갈등은 모든 결혼 생활에 다 있지만 이 갈등은 서로 오히려 더 그 결혼 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요소일 수도 있고 갈라질 수 있는 파멸의 그런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부간에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다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이혼을 안 생각해본 부부들이 거의 없습니다. 8, 90%가 한 번쯤 이혼을 생각을 해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또한 성숙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부의 갈등이 실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마다 차이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데 어떤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데 어떤 분들은 아주 사고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요새 그 IMF 사태인데 돈을 우리가 꾸러간다면 어떤 사람한테 꾸러갈까요? 감성적인 사람한테 꾸러갈 것 같아요? 아니면 사고적인 그 판단을 하는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자기가 돈이 없으면 꽃이라도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꾸러갈 때는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사고적인 사람한테 가서 돈을 꺼달라고 얘기하면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쭉 듣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런 거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 봅시다. 정말 그래요. 부부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달라요. 여러분, 작년인가? 그 70세신 그 김창자 할머니가 90세 되신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여태까지도 그냥 살았으니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너무너무 50평생 너무너무 맺힌 게 많고 당한 게 많아서 이제라도 내 권리 찾아보자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나빴느냐? 신문에 보니까 할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세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사회로 다 환원하고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 주고 학교에다 희사하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아내하고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다 멋대로 했다고 해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어요?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50년 살다 보니까 이제라도 내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보겠다.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 배우자가 그렇게 밉다고 그래요. 정이 없으면은 어때요? 이유가 나오고 더 미흡죠. 그렇게 미운데 1박 2일 동안 이거 하다 보면은 그 미운 감정이 언젠가 사라졌대요. 마실 때쯤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에는 그렇게 좋아갖고 이성이 그리워서 결혼을 했어요. 20대에는. 30대에는 삼삼해서 재밌게 살았는데 40대는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권태기를 지나서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사생결단하고 산대요. 50대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오기 산대요. 이판저판 오기 산다는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똑같아요. 그 물리적인 결합은 결합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우느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 즉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신뢰해주고,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유용한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남자들은 동아줄이라고 그래요. 정서가. 동아줄은 굵지요. 그래서 이게 엉키면요, 한 가닥을 풀고 가면 돼요. 근데 이 동아줄에는 꼭 이렇게 굵은 것이 매달려 있으면은 비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웬만치 불어갖고는 이 동아줄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또 상처받는 바를 받더라도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또. 근데 여자는 뭐죠? 여자들은 거미줄 구조라 그래요. 가닥가닥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빗방울만 하나 탁 떨어져도 전부 출렁거려요. 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전부 출렁거려요. 그래서 정말 아내들은요, 온갖 것이 다 신경에 거슬려요. 다 신경이 잡혀요. 그 신경 레이더에 잡혀요. 아이들을 보면서, 찌개를 끓이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 한꺼번에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치요? 우리 뭐 조금 자다가도 아이들 앵소리 한 번만 나면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들은 그 레이더처럼 가닥가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굉장히 많은 걸 사실 다 해줬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남편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이 깊숙이 남아있어요. 그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터져서 또 얘기하고 해요.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줘도 다시 또 남편을 향하여 또 폭발하고 또 그냥 갈등하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서운한 생각들이 있죠? 감정들이 있죠? 서운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실은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남자들은요, 9가지가 틀리더라도 한 가지만 맞으면 그냥 같이 동반자로 가요. 근데 여자들은 10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찍히면 찍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남편이 지금까지 내한테 잘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은 내한테 잘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서운한 일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히들 다 잘해주는데 제 친구가 저도 또 그랬어요. 신혼초에 그 호칭을 부를 때 부부간에 거룩한 그대여 이렇게 부릅니까? 저한테요. 그래서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바보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맞아요. 제가 끼리생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끼리끼리 어울려서 하는데 내가 바보면 당신도 바보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얘기 안 해요, 지금은요. 물론 지금 안 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는 왜 바보라고 그러는군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던 여자가 설거지하고 기저귀 빨고 이런 거 하려면은 IQ가 3자리에서 2자리짜리로 내려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끼리생끼리사락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부리지 않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요, 요새 그 호칭들 보면 젊은이들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촌수가 어떻게 들으면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돌대가리라고 자꾸 해서 돌대가리. 정말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돌대가리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몸살이 나가갖고 온도가 한 40도 그냥 오르내리게 되니까 가서 머리를 딱 집어보더니 이 남편이, 야, 머리가 온돌이다, 온돌. 돌대가리가 아마 온돌로 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남편들 정말 아내한테 그런 호칭은 절대로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실은 가장 온유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부부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칭부터도 서로 품위 있게 세워주는 그런 것 호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꽃 이야기도 했지만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 다음에는 대개 남편들은 그 날이 오기 전부터 여보 우리 결혼 날짜가 며칠 날인지 알지 하고 이렇게 리마인드 않는 아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요,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이나 평일날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치요? 근데 여자들은 그날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면은 나를 배반한 것 같은 그러한 감정으로 서운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찍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때로는 우리 감정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더라도 꽃 한 송이 들고 가고 또 때로는 어떤 선물을 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내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또 어떤 아내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더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인데 남자들은 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뭘 내고 꽃을 살까? 이게 남자들의 정서예요. 정말 남자 여자는 정말 달라요. 육체적으로도 물론 달라요. 남자들은 특별히 시각이나 후각 쪽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향수 냄새 같은 거 나도 굉장히 마음에 그 자극이 오지요. 요새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여자 배우자 고르는 첫째 조건을 보면 하나같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 그래요?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밤에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그 뭐 나체로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생판 모르는 여자가 앞에서 요염하게 걸어가면은 내 애인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클린턴 대통령이 어땠어요?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진 그 대통령이 앞에서 루인스키가 조금 요염하게 하니까 인류 평화가 달아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또 포르노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짙은 감동이 와요.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이게 아주.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들려지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삭이는 말, 네. 분위기 있는 말. 예. 그래서 어떤 제비족이요, 사모님을 꼬시기 위해서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다 꼬실 수 있대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사모님 우아하십니다. 사모님 참 품이 있습니다.
사모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요, 다 넘어간대요. 아이고, 그런 말 듣는데 일주일까지 갈 것도 없겠어요. 그죠? 정말 여자들은 그런 말에 다 마음이 동하잖아요.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나 넘어간다. 아무튼 남자들은 시각이 이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는 남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거니? 2살 먹은 남자아이는 감동이 없어요. 또 임종 직전에 있는 남자도 감동이 없어요. 지구촌의 모든 남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감동이 옵니다. 제가 제 남편한테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막 쳐다본다. 왜 쳐다보지 말라고 칵 찔렀어요. 그때 제 남편 뭐랬는 줄 아세요? 내가 시력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안 보냐? 이러는 거 있죠.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더 좋아지더라. 멀리 보는 건 더 잘 보이더라.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대요. 그 말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보면요. 여자들은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몸이 때가 와요. 그런데 남자는 시도 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푼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키만 등치만 컸지 그런 차이를 알아요. 그리고 남자가 거절을 당하면은, 아내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은 깊은 상처가 오고 좌절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시하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걸 잘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거절당하면 남자들은 깊은 상처가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싶고, 이런 그 충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남자들은요, 이 전기불이에요. 스위치 탁 키면 들어오죠?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다리미라고 그래요, 다리미. 다리미는 한참 뜸이 들어야죠.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어느 육체적으로도 감동이 클라이막스 가면 탁 그냥 끄덕기는데, 여자들은 올라갔다가 이 하강 곡선이 길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끝까지 충성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알아듣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노사장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결혼 생활 33년 됐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이렇게 서로 이제 시키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가정은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잘 참아줘서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가정에 부부싸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다시 뭐라고 받느냐 하면,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않았지만 내 속 썩은 것은 누가 알까요? 혹시 하나님이나 알아주실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부부싸움이 없었다고 그 가정이 갈등이 없고 행복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풀어갑니다. 근데 한평생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한평생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죠.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도 한 18년, 한 20여 년 전에 이 부부 세미나에 처음 가가지고 첫 시간을 마치고 워크숍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울기 때문에 이게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울음이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내는, 그냥 아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에 맺힌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러니 민망스럽기도 하고 제가 어떨 줄은 몰랐는데 한참 울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제가 한 행동 또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상처로 기와집 쌓듯이 다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어쩌면 마지막 세대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꼭 참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결혼 전에 저희 가정에 여자들이 남편한테 대꾸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할머니가 할아버님한테 대꾸하거나 대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거의 10년 동안 남편을 똑바로, 이렇게 남편이 화가 난 기척이 있었으면 똑바로 쳐다도 못 봤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참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제 속에 쌓이고 쌓인 앙금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계기, 부부 세미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폭발을 했어요. 그것을 제 남편이 다행히 잘 알아주고 저를 용납해주고 감싸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극복돼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세미나를 하는 강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는 것도 대화예요. 자, 따라서세요. 싸우며 삽시다. 싸우며 삽시다. 오늘 가서 싸우세요. 저 싸움 붙이러 왔으니까요. 오히려 싸우는 것이 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그것은 깊은 내적인 상처로 남게 돼요. 우리가 손을 베게 되면은 그것은 빨리 치료를 하게 되지만은 마음속의 상처, 내적인 그런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대개 그 암으로 젊어서 요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때 보면. 그러면 대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쪽에서 너무나 그 한쪽에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한쪽에서 참기만 하다 보니까 안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위장 장애가 와요. 그리고 신경통이 와요. 어깨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쁜 병으로까지 이렇게 진척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또 친정의 얘기라든지 시각되게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의 손상이 가요. 그래서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지 않고 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때는 호떡 때문에 불이 났다든지 도적이 들어오면 큰 소리 치지 부부 안에 큰 소리 칠 뻔했어요. 그 다음 또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요, 바가지는 안 깨져도 아이들 정서에 상처가 가요. 그러니까 꼭 싸울 때는 아이들이 없을 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과 폭언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가는 말을 하기 쉽거든요. 뭐 헤어지자든지 뭐 이혼하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폭력, 가장 나쁜 것이 폭력이에요. 왜 폭력을 써요? 말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겠죠. 남자들은 말해서 못 당해요, 여자한테요.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훨씬 더 잘해요. 이 폭력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요, 요새는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인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요. 그리고 요새는 그 폭력을 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은 요새는 그 경찰에서 간섭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망신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장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요. 이 싸우다 보면은 뭐 신혼여행 갈 때 어쩌고, 뭐 입덧할 때 뭐 안 사줬고, 입덧할 때 뭐 안 사준 거 그거 완전히 평생에 지키더라고요.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처갓집 갈 때 뭐 어찌고 있어 역사적으로 짚어가면서 싸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간에 그러다 보면은 고구려 신라 때까지 다 얘기 나오니까 그때 그 문제만 갖고 싸워요. 24시간 넘어가는 거, 공소시효가 넘어가는 것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싸워요. 극장에 가면은 인류극장은 동시상영이에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죠? 단독 상영이죠? 동시상영은 어디서 해요? 삼류극장. 삼류 인생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류 인생이잖아요. 한 가지 제목으로만 싸우기를 바라요. 또 시작이 듣던 것처럼 끝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감정 가지고 그대로 그 침대에 들을 것이 아니라 꼭 마치라는 거죠. 빨리 끝내는 방법은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쥐도 그랬어요, 실은요.
어저께 밤에 싸웠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싸웠는데 정말 제 남편이 역시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해를 못했나 봐. 이제 마음 풀자. 그리고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풀고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시작이 있던 같이 끝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 게임하지 말 거. 이 몇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은요,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서 한대요. 그리고 루즈도 아주 그렇게 바르고. 그러면 이 싸울 때 울면은 이거 우는 건지 뭔지 윙크하는 건지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앞에서 남자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아는 척 모르는 척 져주는 것도 필요해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안 되고, 또 말꼬리 싸움, 뭐 기차는 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싸움의 원칙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싸우는 것도 적극적인 대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의 필요가 아내의 필요는 아니에요. 아내의 필요가 남편의 필요도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서로. 되게 그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보면요. 첫째가요, 성적인 만족감이고, 두 번째는 관심사와 취미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을 원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부드러운 보살핌을 원해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더 원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가 되어주는 걸 원하고. 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지금 나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그냥 살면서 이 자체를 생각 않고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그가 행복해야 할 텐데, 그 한두 가지가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동창 임종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를 믿기를 바랐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 임종 식장에서 그걸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내 힘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팔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독 화장품 협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마지막 강의로 이제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은 몇 가지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을 다시 시작하신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또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빠, 자상한 아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아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상이 어떤 상으로 비치는가를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무서운 아빠로 비쳐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고 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엄마로서, 어떤 아빠로서 비치고 있습니까? 일만 하는 아빠, 잔소리하는 아빠, 사랑이 넘치는 아빠, 자세한 아빠, 어떤 아빠, 엄마로서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로서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롤플레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있고 바꿀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0가지는 다 못 올 것이고 우리가 한 5-6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태워줄 수 있는 것은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로부터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의 사랑의 탱크에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방법의 사랑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은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또 선물 얘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가요, 이제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선물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 밤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남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궁금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무슨 선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딱 끌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었냐면 다리미가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며칠 전에 아내가 아이고 다리미가 고장났으니 새로 하나 사야지 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결혼기념일로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여기.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무드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끌어본 순간 너무너무 황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미를 어떻게 했냐면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감정이 나쁠 때는 안 해요. 사리가 안 맞으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는 감정이 나빠도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게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사랑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허리가 36인치가 돼도 여전히 사랑을 해요. 이 중년이 되면서 닮아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가 요새 베들레헴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여기가 아무리 굵어져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요, 남편의 머리가 민둥산이 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문 잠그기 시작하죠. 자기들만의 세계를 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마음 문을 닫고서 대화를 끊는 거예요.
사춘기는 잠깐 지나가요. 근데 그것을 못 참고 부모들이 먼저 마음이 다쳐가지고 말을 않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는 깡뱉기 하고 대화가 끊기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랑의 프로가 되라는 얘기죠. 정말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또요, 아이들과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활짝 웃는 게 하루에 얼마나 몇 번이나 웃는 것 같아요. 애기들은요,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지금 우리 손자가 지금 8개월 됐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까꿍! 그러면 딱 웃어요. 다빈이 사랑해! 그러면 막 웃어요. 다빈이 예쁘네! 그렇게만 해도 웃어요. 근데 어른은요, 하루에 많이 웃어야 7, 8번 웃는데요. 그것도 빙그레 웃고만 안 돼요. 근데요, 10초 힘껏 웃으면요, 3분 동안 열심히 운동한 그런 효과가 난대요. 또 15초 힘껏 웃으면 이틀 동안 생명이 연장된대요.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웃으면은 전신이 다 흔들려서 세포가 운동하는 그런 세포 전신 마사지 운동이 된대요.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웃음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심각한 불치외병도 웃음으로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요. 아이들과 더 많이 웃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 되고 우리의 심폐 기능을 좋게 하고 전신 세포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웃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또 환자들이 심각한 통증에 있던 환자들이 실컷 웃게 보면 그 통증이 감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웃음이 우리의 건강에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 가정들은 어때요? 근엄하죠. 무기가 있죠. 웃음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자한테 까꿍 예쁘네 하면 그냥 활짝 웃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예쁘네 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까꿍 하면 웃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나이와 반비례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해봐도요, 나이 많은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반응이 없어요. 알아듣는 건지 조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웃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그건 뭐예요? 그만큼 아직은 젊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70, 80 먹은 분한테 강의를 해보면요, 이건 진짜 강의할 마음이 나잖아요. 웃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 가정이 상비약이 뭐가 필요한 거니? 웃음의 약이 필요해요. 좀 웃는 게 필요해요. 돈 안 드는 상비약이네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과도 조금 웃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 특별히 아이들하고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50만 번의 대화 기회를 우리가 놓쳤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더 많이 늙고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대화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나구나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나구나 요법. 아, 그랬구나. 아, 그랬겠구나. 아팠겠구나. 아이고, 속상하겠구나. 했겠구나.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그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은 다 자기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첫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한 말하고. 여기에 통계가 나왔는데,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첫째, 공부해라. 둘째, 일찍 일어나라. 셋째, 밥 먹어라. 요새 부모들 자녀들한테 상처를 놓고 밥 먹어라 막 얘기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저희 자랄 때는 배고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밥 먹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TV, 라디오 꺼라.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부모님께 듣는 말 중 가장 싫은 말을 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첫째, 공부해라.
둘째, 누구누구처럼 해라. 셋째, 일찍 일어나라. 하여튼 이런 순서로 나가요. 그 다음에 TV 꺼라.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제일 많이 한 말이 실은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한결같이 자녀 사랑하기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저희도 일찍 그 아이들을 깨놓으면요 참 잘 안 일어나잖아요. 또 자고 또 언젠가 한번 이렇게 깨어났는데 없어졌어요. 화장실을 봐도 없고. 어디 갔을까요? 어? 안방 제 이불에 와서 다시 자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밤새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자고 있는 자녀들을 가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꼭 껴안고 한 30초, 20초 기도를 해줘요. 하여튼 1분을 안 넘기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 30초를 기도를 해줘요. 꽉 껴안고 그 아이의 가장 필요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면요 눈 감은 다음서 다 듣고 있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방탕한 길을 가다가도 부모가 새벽에 깨어나주고 기도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품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코 곁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상달되죠? 제가 상달된다고 상달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상달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 상달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도의 품속에서 기르시기 바라고 이 험악하고 5분을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자녀 기르는데 우리가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품속에서 자녀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담하죠.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부모님께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보면요. 첫째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잘했다. 세 번째 쉬어라. 저희 막내딸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국제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야, 뭐 놀면서 적당히 해. 시험 때가 되면 공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요청하면은 전화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끝날 때 그래요. 그냥 대충 해.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는 그래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대고서 야 열심히 해. 그러면 애들은 까꾸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간다는 것들이 그러면 중요해요. 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전화를 시작 받았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가 딱 받으면 야 뭐라고 하죠? 엄마 바꾸라. 첫마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이는 뭐가 돼요? 교환수가 되죠. 교환수. 국제전화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때도 말을 좀 바꾸세요. 야 진혁이냐? 너 보고 며칠 동안 안 봤더니 보고 싶구나. 너 나중에 잘하면은 너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오자. 여기 참 무척 아름답고 좋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 있니? 엄마 좀 바꿀래?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신이 나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화 탁 걸어가지고 엄마 있냐? 엄마 바꾸라.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는지도 몰라요. 배우자를 향하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참 잘못한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또 남편한테 요구하는 건 왜 그렇게 많아요. 나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가정 이야기가 때때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실은 제가 변하는 것만큼 가정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내가 변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정서와 그러한 어떤 열리는 마음이 대화의 창이 열리더라고요. 네. 결국 내가 바뀌는 것만큼 우리 가정의 행복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님 브릿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브릿지가 뭔지 아세요? 다리 아니에요? 모르시지요? 여잔 다 알아요. 여기 머리에다가 조금 물을 딱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아들인데 브릿지를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땠냐면 너 너무 근사하다. 너무 멋지다. 근데 이게 살짝 덮어가지고 왔더라고. 이제 혼날까봐. 그거 왜 더 세게 하지 그랬니?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이 엄마가 웬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걔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하지 직장 다니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엄마여서 그러냐면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지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머리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대바람에 너 미쳤니? 이랬대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었어요. 너 미쳤구나. 도대체 왜 머리 그렇게 했니? 이유 불문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 다 잊어버렸었는데 이 아이는 그게 마음에 상처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 몇 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뭐랬냐면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 얼마나 김샜는지 알아요? 내가 왜 머리를 잘랐냐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다짐을 하겠다는 의미로 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엄마 물어보지도 않고 너 미쳤니? 그랬대요. 제가 그렇게 미숙한 엄마였어요. 왜 그랬냐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미숙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변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너 참 괜찮다. 아이고 지금이나 하지 언제 하겠니? 엄마가 많이 변했어요. 아이를 그대로 수용해 주니까 아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태지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살 특공대를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문고리를 뜯어가고 그럴 때 어른들이 가서 너희들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지 그러냐 하고 그 부모가 올라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형편입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눈높이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부딪히게 했지만은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일관적인 거, 옷 모양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무슨 힙합 바지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아이들이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이 의양이나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잠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힙합 바지 입고 다닌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지금이나 해보지 언제 하겠어요. 걔네들이 어른 돼서도 힙합 바지 끌고 다닐 거예요. 길거리 좀 쓸고 다닌다고 너무 눈살 찌푸리지 마세요. 그런 시기는 곧 지나가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어떤가? 신실성이 어떤가? 정직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의향이나 머리 모양이나 옷 입는 모양이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의 판단을 그런 의학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재능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같이 우리는 1등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들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살려줘 가지고 그 개성을 개발해주는 그런 계획, 그런 지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더 작은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는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일이 참 중요해요. 저희 부부는 작은 일은 제가 맡고 큰 일은 남편이 맡기로 했어요. 가사일을 분담하기로 했죠. 그래서 집을 사고 판다든지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네, 자녀들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이건 큰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적은 일이에요. 남편의 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 평화, 남북 통일 문제, 핵 감축 문제, 예? 또 기아 대책, 뭐 중동 선교 이런 거는 남편이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분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인정해주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이렇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래서 적은 일들이 쌓여갖고 큰일이 되기 때문에 적은 일들에 관심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더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야말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소스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국민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형들은 1, 2, 3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는데 제가 막내인데요. 저는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5등이 어떻게 5등인 거니? 꼴에 비해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성적표 봤어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중등치기, 학교를 가지 않고 중간에 놀다가 학교도 안 간 일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알파베트를 미리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부르면 항상 저는 도망가기 일쑤에 선생님이 부르면 항상 저는 도망가야만 했기 때문에 군밤을 먹으겠는데, 근데 그 칭찬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갖고 역사가 시작된 일에 처음 들어본 칭찬이에요. 제가 2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인지 아세요? 23등을 했어요. 이건 개국 이래 처음 성적이에요. 2학기 때 3등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몇 등인지 아시겠죠?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말 한마디죠.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칭찬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어서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박한상이가 아시죠? 검찰에서 진술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10살 이후에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칭찬 없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될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대로 그 아이는 될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 질책은 없다. 그리고 격려를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은 줄이고 격려를 줄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행복은 부부간의 행복만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배우자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런 거니? 배우자의 손목을 잡고 여보 미안해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고생만 시킨 것이 미안해. 무거운 짐을 맡기러 가는 것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할 때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더 사랑을 베풀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독 화장품 협찬입니다.